네. 자, 이번 시간에는 32페이지의 거기 중간쯤에 연산자의 종류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연산자의 종류. 자, 책을 봐주세요. 연산자의 종류에서 산술 연산자 거기 6가지 나오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여러분 키보드에 이쪽에 다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숫자 키패드에. 자, 거기에 백분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퍼센트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를 직접 입력할 때는 여러분 그 키보드 5번 위에 5자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연산자로 분류를 합니다. 백분율도. 그 다음에 지수는 뭐냐면은 여기 6자 위에 있는 거 이겁니다. 6자 위에 있는 거. 한번 지수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A1에다가 어떤 숫자를 한번 입력해 보시냐면 3이라는 숫자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엔터 쳐보겠습니다. 네. 자, A1에다가 3이라는 숫자 입력하시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3의 2제곱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3의 2제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수식을 입력해야 되니까. 자, 이게 원래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가지고 입력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이게 짧은 수식은 여기다 셀에다 직접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왕 수식 입력줄 클릭했으니까, 자, 모든 수식을 입력할 때는 는 해야죠. recall. 자, 마우스로 여기 A1 셀을 클릭해줘요. 마우스로 여기 A1 셀을. 자, 그러면 A1 하고 입력이 되잖아요. 자, 그 아까 책에서 본 지수를 입력하세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6자 위에 있는 이거를 입력한다 이겁니다. 자, 2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2하고 엔터 치면은 3의 2제곱 3 곱하기 3이죠. 예, 3 곱하기 3은 9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연산자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가서 뒤에 있는 2를 제곱 뒤에 있는 2를 지우고 3으로 바꾸게 되면 3의 3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27. 네. 우리가 산술연산에 있는 요 6개의 연산자 여러분 정리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자, 그 밑에 비교 연산자 한번 봐주세요.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함수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비교 연산자를 계속 쓸 겁니다. 네. 비교 연산자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6가지. 네, 32페이지 밑에 있는 비교 연산자. 네, 크다, 작다. 요거는 우리 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거하고 똑같죠? 크다, 작다는. 같다도 똑같습니다. 같다도. 그러니까 앞 숫자와 뒤에 숫자를 비교할 때 말하는 거예요. 자, 크다는 앞 숫자가 크다는 거고, 작다는 뒤에 숫자가 작다. 같다는 앞뒤가 같다. 자, 연산자에 또 크거나 같다 보세요. 이거는 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그 연필로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키보드로 이거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를. 그래서 이걸 한 줄로 풀어 쓰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를 엑셀에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상. 작거나 같다, 이하. 같지 않다. 우리 수학에서는 같지 않다를 이렇게 쓰죠. 같지 않다 이거잖아요. 엑셀에서는 이런 기호를 키보드로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꺽쇠가로 열었다가 닫은 것이 같지 않답니다. 자, 그 밑에 팁을 보면은 비교 연산자에서 두 개의 값을 비교하여 참 또는 거짓을 논리값 결과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 밑에 다음 예제에서 이제 되겠지만 우선 여기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참 또는 거짓 값으로 보여주는지 비교 연산자를 가지고 몇 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 여기 C2쯤에 셀 포인트를 갖다 놓을까요? 네, 여기다 놓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입력해 보세요. 네, C2쯤에 갖다 놓으시고 수식이니까 니콜. 모든 수식에는 앞에 니콜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크다는 거 한번 써보겠는데요. 3은 3 입력하시고 크다 2보다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네, 이게 3은 2보다 크다라는 비교 연산자를 수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 니콜 3은 크다 2보다. 네,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세요. 그럼 뭐라고 결과를 내줍니다. 컴퓨터가 true라는 결과를 내는데요. 이게 참이라는 겁니다. 맞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 밑에다가 는 하셔가지고요. 3 입력하시고 이번에는 작다 2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작다 2. 3은 이 의미는 이 수식은 3은 2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펄스. 예, 이 펄스라는 논리값은요. 컴퓨터에서 거짓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짓. 네,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숫자로 이걸 대응시킬 때는요. 숫자로 대응을 시킬 때는 이 true는 숫자로는 1이라고 해요. 1과 같은 거고요. 펄스는 숫자로 0입니다. 0.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복잡한 함수를 이제 하실 때 true 대신에 1을 쓸 수도 있어요. 1을. 펄스 대신에 0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논리 값의 결과로서 true와 false라는 것이 있는데 참과 거짓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같다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니콜 수식 입력하시고 3 같다 2 이렇게 넣으세요. 3하고 2는 같다. 그럼 결과는 false가 나오겠죠? 같지 않은 거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같지 않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니콜은 3. 자, 같지 않다가 뭐예요? 꺽쇠가로 열고 꺽쇠가로 닫는 거. 이 기호가 같지 않다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뒤에다 2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건 맞으니까 true 나오죠. 3과 2는 같지 않다. 비교 연산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이상, 이하 하나만, 이상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이상 하나만. 자, 니콜 3은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이라는 거예요. 2. 자, 3은 2 이상이다. 맞죠? 이게. 예, 2 이상 맞아요. 엔터 치면 true. 예. 자, 이제 비교 연산자가 이 재미있는 계산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여기 6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텍스트 연산자 있습니다. 텍스트 연산자. 예, 이거 엔드 마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어떤 문장에서도 이런 거 쓰이죠. 예, 여러분들 문장을 이용할 때도 이렇게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이것과 뒤에 있는 이거, 예, 무엇과 무엇, 그걸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엔드 마커예요. 자, 텍스트 연산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D1쯤에다가 예, 겨울이라는 단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겨울. 네. 자, 그러신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요, 수식을 넣어보겠습니다. 이콜. 자, 위에 있는 겨울을 클릭해 주시고, 이콜 한 다음에 위에 있는 겨울 클릭해 주시고, 자, 텍스트 연산자. 자, 7자 위에 있다고 그랬죠? 요거. 엔드마크. 이거 입력하시고, 자, 문자를 더하려면요, 문자 값은 수식에 넣을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가 필요합니다. 큰 따옴표, 쌍따옴표. 자, 거기다가 이야기라는 한글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한글로 이야기. 예, 그리고 쌍따옴표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건 뭐냐? D1에 있는 문자 더하기 이야기. 예, 문자와 문자는 산술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이어 붙이는 겁니다. 이어 붙이는 거예요. 엔터 쳐볼까요? 네. 그러면 겨울 이야기가 됩니다. 네. 텍스트 연산자 이것이 있다는 거 우리 알아두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조 연산자. 네, 콜론은 뭐예요? 의미를 한번 보시면 예제에서 B1 콜론 D2 이랬네요. 근데 의미는 B1 셀에서 D2 셀까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우리가 그 sum 함수를 입력을 하는 연습을 한두 번 해봤죠. 그 sum 함수 입력하실 때 여러분 아마 sum하고 가로 여신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했을 거예요. 드래그 하면은 그 범위가 주어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보여드린다면 sum, 니콜 sum 하고 가로 열고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그러면 C2 콜론 C6 이것이 뭐예요? C2부터 C6까지 이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연산자의 콜론의 의미는 즉 범위를 의미한다 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참조. 자, 입력 완료하면은 뭐, 자, 1 이거 논리값은 덧셈으로 숫자로 변환을 해야만 더해지겠죠? 자, 1을 5개 넣었어요? 5 더해지죠. 자, 콜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거고, 콤마, 무엇과 무엇을 의미합니다. 콤마는. 자, 우리 그 참조 연산을 할 때, 콤마를 넣으면, 여기다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니콜, sum, 괄호 연 다음에요. 아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했는데, 이번에는 맨 처음 숫자를 클릭하고, 콤마 찍고 마지막 숫자를 한번 제가 클릭해 봤어요. 이것은 C2부터 C6이 아니라 C2와 C6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네, 입력해 볼까요? 2 나오죠. 2. 자, 그 다음에 공백은 교집합 셀 범위 중 서로 공통되는 셀을 참조하게 됩니다. 네. 공통되는 셀을 참조하게 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 놓고 니콜 sum 괄호 연 다음에요. 범위를 이렇게 한번 주고 자, B1부터 D1까지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로 하나 띄웠어요. 띄우고 또 범위를 이렇게 줬습니다. 자, 지금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십자 모양의 범위를 이와 같이 공백을 통해서 썸 가로 안에 참조 범위를 주었는데 여기서 결과는 이 교집합된 것 여기에 합을 구해요. 자, 엔터 쳐볼까요? 1. 아까 이 범위와 이 범위 사이에서 중복되는 위치는 여기였죠? 그래서 거기에 합을 구한다. 네, 참조 연산자의 그 의미 콜론, 콤마, 공백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그 팁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우선순위를 암기할 수도 없고 현재 거기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아직 잘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내용이죠.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식 만드실 때. 어디로 복사하든지 간에 그대로 그 방향으로 변하게끔 하려면 상대 참조 형식을 유지해야 되고요. 어디로 복사하더라도 절대로 그 위치가 변하도록 안 하려면은, 변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절대 참조 형식을 취해야 됩니다. F4키 기억나시죠? 그 다음 혼합 참조는 어느 한 방향만 고정을 하는 거예요. 예, 세로 방향으로 복사할 때 어느 한 방향을 고정한다든지 가로 방향으로 복사하는 것을 고정한다든지 어느 한 방향을 고정하고 한 방향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혼합 참조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혼합 참조는 우리가 실습 문제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네, 그냥 흔하게 쓸 수 있는 건 절대 참조예요. 절대 참조와 혼합 참조,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 그거 구분해서 쓰시면 된다.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6번에 오류값의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엑셀을 쓰시면은 이러한 오류 메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류 메시지를 만나시게 되는데, 먼저 샵이라는 오류 메시지는요, 제가 여기 숫자를 조금 더 긴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 긴 숫자를 넣습니다. 여기에 콤마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쉼표 스타일. 네. 여기 숫자가 상당히 길어요. 지금 A열에. 쉼표 스타일로 표시했습니다. 자, 이 A열의 너비를 제가 이렇게 좁혀볼게. 예, 좁혔더니 아까 보이던 숫자 대신에 샵으로 보이죠? 네, 거기 오류값의 종류에서 샵은 설명을 보시면 셀에 입력된 숫자 값이 너무 길어 현재 셀에 모두 표시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이 열의 너비를 넓혀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넓혀주면. 자동으로 넓히는 방법은요. A열과 B열의 이 경계선에서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숫자의 너비만큼 자동으로 넓혀집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숫자는 이렇게 샵이 나오지만 문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겨울 이야기. 여기를 한번 좁혀볼게요. 안 그렇죠? 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샵이 나오는 경우는 분명히 그 안에 숫자나 날짜 데이터가 있어요. 문자 데이터는 예외다. 자, 오류값 샵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면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널이라는 오류가 있는데 이 오류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 의미를 설명을 보면은 공백 연산자를 이용하여 2개 이상의 셀 범위를 참조할 때 교차 영역이 없을 경우 발생한다. 아까 우리 공백 연산자 썸을 가지고 해봤죠? 교차하는 값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널값, 널이라는 게 없음. 네. 근데 우리가 뭡니까? 교차되는 값을 구하는 그런 수식을 일반적인 경우에 흔하게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에러는 여러분 별로 없을 것이고, 세 번째 에러 메시지는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에러 메시지는 제가 한번 이런 숫자를 한번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45, 65, 85, 12 뭐 이런 숫자를 넣고요. 자, 옆에다가 하나는 0, 하나는 공백, 하나는 3, 하나는 또 공백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수에다가요, 여기 있는 수를 나누기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걸 잠시 지우겠습니다. 범위 주고 딜리트 하면 지워지죠. 자, 셀 포인트를 여기다 놓고요. 제가 45 나누기 이걸 수식을 넣어볼게요. 리콜 해야죠. 수식을 넣으니까. 자, 마우스로 45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A5라는 셀 참조 주소가 들어갔죠. 자, 나누기 연산자 입력했어요. 나누기.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B5. 네, 입력을 완료해 볼게요. 자, DB/0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해설을 보도록 하죠. 설명. 특정 숫자를 0으로 나누는 수식을 입력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0으로 나누면 이런 에러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 채우기 핸들을 제가 여기 아래까지 끌어볼게요. 0으로 나누는 이거 0은 여기 있고 여기는 공백이고 여기는 3인데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한번 드래그해서 복사했습니다. 자, 0도 이렇게 에러가 나고 공백도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공백으로 나누라는 얘기는 0으로 나누라는 것과 같구나. 네. 3으로 나누는 건 이상 없죠? 이것도 공백이니까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어떤 값을 넣어주면 에러가 안 나겠죠. 네. 여기도 어떤 값을 넣어주면 에러가 안 나겠죠. 네. 여기도 어떤 값을 넣으면 에러가 안 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DB/0 느낌표라는 에러 메시지를 만나면은 나누는 값이 공백이거나 0일 것이다 이거죠. 그 부분을 수정해 줘야 된다 이거. 에러가 나면 결과 값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져봐도요, 어떤 값을 0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최소한 0 이상이어야 되죠. 0보다 커야죠. 0 초과. 0으로는 못 나눠요. 자, 오늘 value라는 에러가 있는데요. 이거는 수식 입력 시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한다. 말이 어려운데요. 흔하게 좀 쉽게 예를 들면 잘못된 인수. 예를 들어서 더하는데 더하기나 빼기를 하는데 문자를 더하기나 뺄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일종의 잘못된 인수입니다. 자, 한번
제가 여기 45U에다가요. 다시 겨울이라는 문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 위에다가, 이 위에다가 이것과 이것을 한번 더해 볼게요. 이 위에다가요. 자, 니콜. 겨울. 요거 A4 더하기 45. 이 수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엔터 해볼게요. 밸류. 이 밸류는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이 겨울 때문에. 이 겨울이 하기에 잘못된 인수예요. 그러면 이 겨울을 제가 한번 이 수식을 보니까 밸류가 나왔어요. 따져보니까 A4셀에 아이고 문자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 겨울 대신에 여기다가 숫자 100을 한번 넣어볼게요. 100 하고 엔터. 예, 에러가 풀리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에러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 에러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겠죠. 두 개만 더 해볼까요? REF하고 name. REF하고 name. REF 에러 여러분 자주 만날 겁니다. 초보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A4에다가 A5를 더하는 수식을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145가 여기 수식 보이시죠? A4 더하기 A5예요. 이게 A4고 이 밑에가 A5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A4를 내용 지우기로 딜리트로 지우면 위에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이 수식 결과값에. 계산 결과는 물론 달라지겠지만 에러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 100이 있었나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지워봤어요. 이거 원래는 지운다고 안하고 삭제라고 합니다. 자, 4번 행번호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기 클릭해가지고 하여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 삭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삭제. 네, 내용 지우기와 삭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삭제를 누르면 이것이 드러나집니다. 그 셀이 드러내버려요. 드러내져가지고 이 셀과 관계된 그 수식이 없으면 관계없어요. 예, 수식이 없으면. 그런데 아까 그 셀과 연관된 수식이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러가 나버려요. 여기 아까 A4 있던 자리에 REF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과도 REF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이 들어있고 어디에 수식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 데이터를 지울 때는 딜리트, 내용 지우기로 지우는 것이지 삭제로 지우시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 개만 더 해보면요. name이라는 에러도 여러분이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name이라는 에러는요. 뭐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일 흔한 게 함수 이름을 잘못 썼을 때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수식에 이름이 잘못된 경우, 이름에는 함수 이름도 있죠, 범위 이름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예제에서인가요? 범위명을 등록하는 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네. 자, 한번 그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우리 연습 문제 앞에서 할 때 어디를 무슨 이름으로 주시오 이런 거 아마 여러분 연습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범위 줘가지고요. 제가 이제 여기 보이는 A4부터 A7을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국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만들어 줄게요. 국어하고 엔터 쳤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다시피 여기가 국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니콜 SUM 합계를 구하라 가로 열고 국어라고 했는데 영어라고 한번 제가 입력해 볼게요. 영어를 더하라 니콜 썸 영어 엔터 쳐볼게요. 네임 영어라는 이름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없거나 잘못됐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을 고쳐볼게요. 자, 영자 지우고 국자로 바꿔볼게요. 국어 엔터 207. 네, 이거 더하면 207 맞습니다. 여러분이 엑셀에서 더하기나 개수나 평균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만 하면요, 요 밑에 이걸 우리가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을. 네. 여러분 엑셀 하단에 이 맨 끝줄을 보면요, 지금 내가 블럭을 준 요 부분에 숫자의 평균은 몇이고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고
합계는 얼마입니다 라고 여기서 보여줘요. 이 자리에. 자, 207 나왔죠? 여기도 207 맞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자, 이름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름을 만드는 것만 그동안 연습을 했지, 그 이름을 어디에 써먹는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수식에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이름을 아까 보시다시피 없는 이름, 국어라고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나가지고 국이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 네임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국어라고 제대로 넣었는데 그래도 국어라고 넣었는데 에러가 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제가 말씀드렸죠? 네임이라는 에러는 함수 이름이 잘못되어도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자, sum이라는 함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m을 지우고 그냥 su만 한번 제가 넣어봤어요. su 이런 함수는 없거든요. 입력 완료. name. 함수의 이름이 잘못됐어도 name. 자, 그러니까 우리가 name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름과 관련된 것이 잘못되면 name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엑셀을 업무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면서 만날 수 있는 이 오류 값들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데이터를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오류를 이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게 무슨 오류지? 궁금하면 여기 33페이지를 펴보시면 설명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아,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네, 자, 연산자의 종류부터 오류값의 종류까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자, 34페이지에서는 말이죠. 논리 함수를 소개합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함수입니다. 네. 그러나 좀 까다로워요. 네. 좀 까다로운 함수가 지금 앞에 나왔는데, 네,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네. 자, 우선 그 설명은 그냥 대충 들으시고, 이제 뒤에 그 문제, 예상 문제가 있으니까, 연습 문제가 그 8번 문제가 옆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갈 거니까요. 자, 우선은 논리함수 종류를 보세요. and, or, if, not, true, false. 예, 6개인데요. true, false 아까 벌써 제가 말씀드렸죠. not이라는 함수는요,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가 아니라 부정이죠, 부정. 아니다. 반대를 말하고요, 반대. 자, and, 그리고, or, 또는, if, 만약에, 이런 함수인데요. 자, 한번 밑에 쭉 보겠습니다. and는 형식, recall and, 괄호 여시고, 조건 1, 조건 2, 점점점. 이런 형식으로 사용한다. 자, 설명을 보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참,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을 표시합니다. 네. 참은 true요, 거짓은 false. 예제를 보겠습니다. and, 가로 열고, 2는 1보다 크다, 5는 7보다 작다, 가로 닫았습니다. 자, 여러분, and 함수의 괄호 속에 있는 두 개의 수식을 보세요. 다 맞죠? 2는 1보다 큰 거고, 5는 7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요, 결과가 true로 나와요. 맞기 때문에. 네. 뭐 입력 안 해봐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같다 같지 않다 이거 연습한 거나 똑같아요. 그 원리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요, and 가로 열고 조건을 3개를 만들었네요. 글씨가 좀 작은데 잘 보십시다. 가로 열고 10은 7보다 크다, 이건 맞았어요. 또 두 번째 조건 5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크거나 같다는 말 맞아요. 4는 3보다 작다. 앞에 두 개는 맞았는데 세 번째가 틀렸습니다. 여기서 and라는 논리 조건을 썼기 때문에 이 결과는 거짓이 나옵니다. 3개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거짓을 출력하는 게 and예요. 그래서 and는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모두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말을 할 때 그리고로 연결하면 그게 and 조건이에요. 네. 만약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가려면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성적은 반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되고, 토익 점수는 800점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면 이게 바로 AND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개가 다 만족해야 하버드를 간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말을 좀 달리 해서 하버드를 가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반에서 5등 이내에 들거나, 이건 말이 안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토익 점수가 800점 이상이면 된다 라고 한다면 이거나 하죠. 그거는 오화 조건이에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갈 수가 있고, 토익이 800점 이상만 돼도 갈 수가 있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2번에 있는 거 오화가 그 위에 있는 AND와 똑같이 예제를 들었는데 결론을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일상에서 하는 언어하고 같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if. 이게 핵심입니다. if가. 그러니까 and or라는 것은 if라는, 만약에라는 이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and or를 if의 조건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if를 좀 볼게요. 자, if의 형식을 보십시오. 니콜 if 가로 열고 조건식 콤마 참값 콤마 거짓값. 그러니까 if에서 두 번째 인수는 참값이고 세 번째 있는 값은 거짓값인데요. 앞에 조건식을 준다는 겁니다. 조건이 맞으면 두 번째 값을 취하고 틀리면 세 번째 값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제. 자, 예제 4개, 5개인데 후딱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니콜 if 가로 열고 A1이 크거나 같다 90, 콤마 통과, 콤마 노력, 이런 함수입니다. 이런 수식입니다. 자, 여러분 if의 첫 번째 인수는 조건식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A1이 90 이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통과라는 거 뭐예요? 참값이에요. 그러니까 90 이상인 사람은 통과를 출력하고 아닌 사람은 노력을 출력한다. 자, 두 번째 거 니콜 if sum 가로 열고 sum 가로 열고 니콜 if 가로 열고 sum 가로 열고 A1 콜론 D1 가로 닫고 크거나 같다 90 이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A1부터 D1의 합계가 90 이상이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자, 콤마 찍고 합격 90 이상에 해당되면 합격을 출력한다. 콤마 찍고 불합격 아니면 불합격을 출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세 번째 니콜 if 가로 열고 A1 크거나 같다 90. 자, A1의 값이 90 이상이면 A. 그 다음 나오는 건 참값이에요. 그러니까 90 이상이면 A라는 것을 출력하겠다. 콤마 거짓값에다 if를 썼어요. 거짓값이 나올 차례에 if를 썼다는 것은 또 선택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if를 써서 가로 열고 A1이 80 이상이다. 90 이상은 앞에서 걸렀어요. 두 번째 조건을 A1이 80 이상이면 B, 콤마 C, 나머지는 C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괄호를 두 번 닫았느냐? 아까 if를 한 번 더 썼죠? 열린 괄호가 2개이기 때문에 뒤에 닫히는 것도 2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걸 볼까요? 니콜 if 가로 열고 and. and가 if의 조건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다. 2가지 이상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and 속에 괄호를 열고 A1이 80 이상이고 콤마 B1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2개의 값을 8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들어 줬습니다. and에다가. 그러면 이제 괄호를 닫은 건 and에 괄호를 닫았죠? 콤마 찍어서 if의 조건을 마감했습니다. 참값에 우수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A1이 80 이상이고 B1도 80 이상이면 우수라는 얘기입니다. 거짓값에는 하이펀 넣었네요. 짝대기를 넣겠다, 이거죠. 다음 마지막 if에 OR을 넣습니다. if 가로 열고 조건에다 OR을 넣었어요.
OR도 2개 이상의 조건이 들어가니까 OR을 넣은 겁니다. 자, 가로 열고 A1이 80 이상이거나 B1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죠. AND는 아까 제가 어떻게 읽었어요? A1이 80 이상이고 B1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OR는 A1이 80 이상이거나 B1이 80 이상이다. 이거나란 말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80 이상이면 통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공백. 여러분 그 큰 따옴표 사이에 우리가 쌍따옴표, 큰 따옴표 제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아무튼 쌍따옴표라고 하겠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그냥 공백을 출력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예제를 해보면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가 가십니다.